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유난히 붓고 손가락에 낀 반지가 꽉 낄 때가 있습니다. 밤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몸이 무겁고 이유 모를 피로감이 따라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것이 신부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신부전, 즉 콩팥 기능 저하는 대부분 조용히 진행됩니다. 통증도 뚜렷한 증상도 없이 천천히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콩팥은 하루에도 수십 번 피를 걸러 노폐물을 내보내지만 그 능력이 서서히 약해질 때는 몸이 알리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가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필터 속은 이미 막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전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부전은 조용한 살인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섭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회복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조금 일찍 손을 써야 할 뿐이죠. 실제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정하면 콩팥의 부담을 줄이고 손상된 기능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72세 남성, 평생 짜게 먹는 습관이 있던 분이었죠. 매일 아침 된장찌개, 간장게장, 김치.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겨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신장 기능의 60%가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끼니 영분을 반으로 줄이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셨습니다. 6개월 후 수치가 안정되었고 피로감이 크게 줄었죠. 신부전은 한순간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식습관, 생활 습관이 쌓여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되돌리는 길도 급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콩팥을 지키는 5가지 음식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식탁 위 작은 변화가 내년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요즘 콩팥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 말 속엔 피로가 누적되면 잠을 자듯 콩팥도 쉬면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콩팥은 피로라는 감각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안에 미세한 여과세포들이 하나씩 손상되며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가는 것이죠.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피 속의 노폐물, 염분, 수분을 걸러 내보내고 동시에 혈압을 조절하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짠 음식, 단 음식, 불규칙한 수면, 과한 약물 복용이 겹치면 이 정수기의 필터가 점점 막혀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도 그 안에서는 하루하루 세포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나는 피곤해도 하루 2잔의 커피면 괜찮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상승했습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피로가 아니라 콩팥 세포가 이미 기능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간처럼 통증이 없는 기관이라 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사실 전혀 다른 곳에서 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몸이 붓거나 소변 거품이 많아지거나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미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쉰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식단을 정돈하고 물을 일정하게 섭취하며 영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콩팥이 쉬려면 우리가 먼저 도와줘야 하죠. 피로가 아니라 부담을 줄여주는 게 진짜 회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강보조식품이 콩팥을 살린다는 광고를 믿는 분들이 많지만 과한 단백질 보충제나 허가되지 않은 약초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콩팥은 외부 물질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쉬게 하려다 더 혹사시키는 셈입니다. 이제부터 콩팥을 필요한 장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대신 나는 오늘 콩팥의 일을 덜어줬을까 하고 자문해 보세요. 짜게 먹지 않았는지, 충분히 물을 마셨는지,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수십 년의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다음 장에선 음식이 약으로 바뀌는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식탁에 놓인 한 접시가 콩팥을 살리는 첫 번째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밥상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약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콩팥을 지키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는 약 처방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몸을 바꾸는 것은 매일의 식사입니다. 당신이 매번 젓가락을 드는 그 순간이 콩팥을 살릴 수도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밥은 예전처럼 먹는데 왜 갑자기 신장이 나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예전처럼이라는 그 습관 속에 있습니다. 40대, 50대에는 괜찮았던 식단이 60대 이후에는 몸에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 똑같은 영분 단백질도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죠. 예전에는 걸러냈던 나트륨이 이제는 몸 안에 쌓이고 단백질 대사 부산물이 제거되지 않아 콩팥이 과로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소금을 줄인다고 맛이 없어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조미료 대신 허브, 다시마물, 들기름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고기 대신 두부, 콩, 흰살 생선을 섞으면 신장에 부담을 덜면서도 근육은 지킬 수 있습니다. 70세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지만 식습관은 크게 바꾸지 않았죠. 늘 아침마다 소시지와 계란 후라이를 드셨습니다.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나빠졌다는 말을 들은 뒤 그는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하루 한 끼를 채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두부구이, 나물, 현미밥, 미역국, 단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붓기가 줄었습니다. 약보다 밥이 낫네요. 그 말에 담긴 변화의 무게는 의사인 저에게도 큰 울림이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되는 순간은 거창한 요리가 아닙니다. 오늘 한 끼에 들어간 재료가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선택할 때 이미 그것이 치료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거칩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약이라는 말이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검은색의 작은 콩, 검은 콩입니다. 이 작고 평범한 콩이 어떻게 노화된 콩팥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지 곧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작고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회복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검은 콩은 피를 맑게 하고 신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말이 있었죠. 의학적으로도 이 말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 안토시아닌, 식이섬유,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해 콩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붉은 고기 단백질은 태사 과정에서 노폐물이 많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은 결국 콩팥이 처리해야 하죠. 하지만 검은 콩의 단백질은 다릅니다. 흡수율이 높고 불필요한 찌꺼기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마치 쓰레기가 적은 청정 연료 같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안토시아닌은 검은 콩 껍질의 짙은 색을 만드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는 혈관을 젊게 유지하고 신장 안의 미세 혈관을 보호합니다. 신장의 여과 능력은 결국 이 미세한 혈관들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며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에게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75세의 남성분이었는데 평생 고기 반찬 없이는 밥을 못 드셨죠. 신장 수치가 악화되면서 의사가 고기를 줄이라고 하니 그럼 뭘로 힘을 냅니까? 라며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권한 것이 바로 검은 콩 반찬이었습니다. 삶은 검은 콩을 간장 대신 식초와 들기름으로 살짝 묻혀내니 의외로 입맛이 맞았다고 하시더군요. 2달 후 혈압이 안정되고 소변 단백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콩으로도 힘이 나네요. 하루 한 줌의 검은 콩이면 충분합니다. 밥에 섞어 짓거나 간식처럼 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단 생콩은 피하고 꼭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저하된 분이라면 단백질 섭취량을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약이 독이 됩니다. 검은 콩은 작지만 꾸준히 먹을수록 몸이 달라집니다. 피부의 혈색이 좋아지고 붓기가 줄며 피로감이 완화됩니다.
몸 안의 정수기가 조금씩 깨끗해지는 느낌. 그것이 바로 음식이 주는 치료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들깻잎입니다. 이 작은 잎 한 장 속 오메가3 지방산이 콩팥의 혈관을 얼마나 젊게 만들어주는지 아마 듣고 나면 놀라실 겁니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들깻잎, 사실 이 평범한 잎에는 신장 건강을 지키는 숨은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보통 오메가3 하면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을 떠올리지만 들깻잎은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혈관이 건강해야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노화나 고혈압, 당뇨로 인해 혈관 내벽이 손상되면 콩팥은 그만큼 부담을 받습니다. 들깻잎 속 오메가3는 이 염증을 진정시키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콩팥의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한 69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고 손발이 자주 붓는 편이었죠. 병원에서 영분을 줄이세요라는 말을 들었지만 음식 맛이 싱겁다고 불평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들깻잎을 추천드렸습니다. 들깻잎에 오메가3가 많고 향이 강해서 소금을 덜 넣어도 맛이 납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하셨고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상하게 그전보다 몸이 가벼워요. 붓기도 줄고요. 들깻잎의 향은 입맛을 돋우면서 염분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게다가 들기름을 살짝 곁들이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 볶거나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되므로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무치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들깻잎의 효과는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신장 손상의 진행 속도가 30% 이상 늦춰졌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매일 밥상에 들깻잎 한 장을 올리는 습관이 그만큼 강력한 예방약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과도하게 복용하는 것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약보다 밥상이 약입니다. 그 이유는 음식에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몸에 부담 없이 흡수되기 때문이죠. 들깻잎 한 장이 주는 건강의 변화는 작지만 꾸준합니다. 그 향긋한 한 입이 콩팥의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피의 흐름을 맑게 해줍니다. 그것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요즘은 몸이 덜 붓네? 라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음식은 여름의 상징, 수박입니다.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과일이 아니라 체내 염분을 씻어내는 자연의 세정제 같은 존재입니다. 여름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 수박. 많은 분들이 그냥 물 많은 과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수박은 콩팥의 놀라운 균형을 선물하는 과일입니다. 단순히 시원하고 달콤한 것이 아니라 체내의 수분과 염분을 정리해주는 천연 이뇨제입니다. 신장이 하는 일 중 하나는 바로 수분 조절입니다. 몸속 수분이 너무 많으면 부종이 생기고 너무 적으면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런데 수박에는 90% 이상의 수분과 함께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염분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박을 먹으면 이뇨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붓기와 혈압이 완화되는 것이죠. 한 74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름마다 다리가 붓고 밤마다 발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 기능이 살짝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죠. 약을 복용하면서도 붓기가 쉽게 빠지지 않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소량의 수박을 식사 후에 드세요. 대신 소금기 있는 반찬은 줄이시고요. 2달 후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리가 가볍습니다. 아침마다 신발이 쉽게 들어가요. 물론 수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컵 정도의 양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박의 당분은 자연적이지만 혈당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식후에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의 또 다른 장점은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여주어 콩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습니다. 즉, 수박은 단순히 물을 보충하는 과일이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고 콩팥을 쉬게 하는 자연의 정화 장치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수박의 흰 부분, 껍질과 빨간 과육 사이의 연한 부분에도 이뇨 효과를 돕는 시트룰린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버리지만 신장 건강을 위해선 오히려 귀한 부분입니다. 살짝 갈아 물에 넣어 마시면 좋습니다. 콩팥은 맑은 물을 좋아합니다. 오늘 하루 커피 대신 수박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콩팥은 안도의 숨을 쉽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몸은 그 차이를 기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물용으로만 쓰는 그 버섯이 사실은 콩팥 세포를 지키는 강력한 미네랄 창고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표고버섯은 오래전부터 산의 고기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몸에 좋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가득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버섯을 단순히 향 내는 재료로만 씁니다. 사실 표고버섯은 신장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가진 음식입니다. 첫째,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주어 신장의 세포가 공격받는 것을 막습니다. 신부전의 원인 중 상당수가 만성 염증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표고버섯은 신장의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둘째, 표고버섯은 칼륨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속 칼륨 농도가 쉽게 불안정해지는데 표고버섯의 천연 성분은 이 균형을 도와 혈압과 수분 대사를 안정화시킵니다. 다만 말린 표고를 너무 오래 불리거나 조미하면 염분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채식 위주로 드셨지만 최근 들어 피로와 붓기가 심하다고 호소하셨죠.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다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표고버섯을 고기처럼 조리해보세요. 소금 대신 마늘과 들기름으로 향을 내면 훨씬 건강합니다. 그분은 처음엔 그걸로 배가 차겠어요? 라며 웃으셨지만 한 달 후 병원에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가볍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요. 표고버섯은 특히 비타민 D와 에르고스테롤이 풍부해 뼈와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낮춰 신장의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죠. 요리를 할 때는 기름에 살짝 볶거나 찜으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튀기거나 짜게 간을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흥미롭게도 일본과 한국의 노인 건강연구에서 표고버섯을 주 3회 이상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0% 느리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식단에 단지 버섯 몇 점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콩팥이 쉬어갈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입니다. 작은 버섯 하나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콩팥은 조용한 돌봄을 좋아합니다. 하루 3끼 중 단 한 끼라도 표고버섯 같은 자연의 음식을 넣는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치료식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음식은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또 폐물을 녹여내는 레몬입니다. 새콤한 그 한 조각이 당신의 콩팥을 새롭게 깨우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몬을 단순히 비타민C 과일로 생각하지만 사실 레몬은 신장을 지키는 천연 보호막과 같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구연산, 시트르산입니다. 구연산은 신장 안에서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고 몸속의 산성 노폐물을 중화시켜 콩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장은 매일 우리 몸에 혈액을 걸러내며 그 과정에서 소량의 미네랄이 결정 형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쌓이면 돌처럼 단단해져 신장 결석이 됩니다. 하지만 구연산은 이 결정이 서로 엉기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마치 돌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래를 흩어주는 듯한 작용입니다. 한 66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결석이 발견되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셨죠. 그 이후부터 물을 열심히 마셨지만 결석이 다시 생길까 두려워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에 레몬즙을 한 스푼 섞어 드세요. 처음엔 쉬어서 어렵다고 하셨지만 2달 후 수치가 안정되고 결석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보다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레몬 속 구연산은 신장뿐 아니라 혈액의 pH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노폐물이 많을수록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어지는데 이때 구연산이 완충작용을 해 몸 전체의 대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구연산 섭취가 소변의 산도를 완화시켜 증상을 줄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레몬 몇 개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생레몬 반 개면 충분합니다. 단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있는 분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째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약이 없는 유기농 레몬을 선택하세요. 레몬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맑게 해주는 정화제입니다. 그 상큼한 한 모금이 혈관을 열고 신장을 깨워줍니다. 처음에는 조금 시지만 며칠이 지나면 몸이 그 상쾌함을 기억합니다. 음식이 약이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에 실감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레몬 한 조각으로 열면 그날의 신장은 조금 더 가볍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반대로 신장을 괴롭히는 음식과 음료를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더하기만큼 나쁜 것을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는 5가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줄이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걸러내는 기관이기에 잘못된 음식은 그만큼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소금입니다. 염분이 과하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물을 붙잡습니다. 그 결과 부종과 고혈압이 생기며 콩팥의 여과 압력이 과도하게 올라갑니다. 매일 조금씩 짜게 먹는 습관이 결국 수년 뒤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미료, 장류, 젓갈, 가공식품 속 숨은 영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맛은 잠시지만 그 짠맛이 콩팥을 지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 많이 든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인스턴트 라면, 탄산음료 등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콩팥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인이 쌓이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단순한 편의식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과다입니다. 몸에 좋으니까라며 매일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요산과 크레아티닌은 모두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노폐물입니다. 과하면 콩팥이 과로하게 되죠. 물론 단백질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양을 줄이고 질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고 붉은 고기보다 두부나 생선, 콩류를 섞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음료 습관입니다. 커피,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는 일시적으로 각성을 주지만 탈수를 유발하고 콩팥의 혈류를 줄입니다. 하루 2잔 이상의 커피는 피하고 대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물은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약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물 대신 커피만 마셨는데 이제 와서 후회돼요. 그분은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물을 조금씩 늘리고 짠 음식과 커피를 줄이자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붓기가 줄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회복의 신호인지요. 콩팥은 말없이 견뎌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무심하면 언젠가는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붓기, 피로, 소변 거품 같은 작은 변화가 바로 그 신호입니다. 좋은 음식을 더하기 전에 나쁜 음식을 빼는 것, 그것이 신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루 식단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 좋을지 구체적인 예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식단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적게, 부드럽게, 규칙적으로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콩팥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하고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 식단을 짤 때도 꾸준함과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아침은 단백질보다 탄수화물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죽이나 기리죽에 삶은 검은콩 1스푼, 들깻잎 무침 1접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반찬이나 국물은 피하고 따뜻한 보리차로 수분을 보충하세요.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시간에 콩팥에도 여유를 주는 식사입니다. 점심은 에너지를 채워야 하므로 적당한 단백질을 포함합니다. 흰살 생선이나 두부조림, 그리고 나물 반찬. 여기에 표고버섯 볶음과 들기름 한 방울이면 완벽한 콩팥식입니다. 밥은 흰밥보다 현미와 보리를 7:3 비율로 섞으면 섬유질이 늘어나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저녁은 가볍고 염분이 적은 식사가 좋습니다. 수박 한 조각이나 삶은 단호박,
그리고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밤 늦게까지 먹는 습관은 콩팥이 쉴 시간을 빼앗으니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물의 섭취는 하루 1.5리터가 적당하지만 신장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신장이 약해진 분은 수분 과다로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와 상의해 나에게 맞는 물의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건강식품을 챙겨 먹으면서도 신장 수치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조금 바꾼 후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아침엔 영분이 거의 없는 미음, 점심엔 채식 위주, 저녁엔 과일 반쪽. 불과 2달 만에 피로감이 사라지고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그분의 미소는 약으로 얻은 것이 아닌 밥상에서 되찾은 평안이었습니다. 식단 조절의 핵심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즐거움을 유지하면서도 신장을 편하게 하는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맛은 줄이되 풍미는 살리고 양은 줄이되 균형은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의 식단입니다. 이제 남은 2장에서는 음식 외에 콩팥을 지키는 또 하나의 비밀,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약보다 강한 힘이 바로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약을 열심히 먹는데도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잠을 늦게 자고 물을 한꺼번에 마시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몸의 리듬이 먼저 맞춰져야 합니다. 첫째, 수면. 콩팥은 밤에 회복하는 장기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늦어지고 혈압이 오릅니다. 특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가 콩팥이 가장 활발히 일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에 깊이 자지 못하면 낮에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수면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분 섭취. 물을 한꺼번에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콩팥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식사 중엔 반컵, 오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적셔주는 식으로 하루를 나누어 보세요. 신장은 일정한 흐름을 좋아합니다. 셋째, 운동.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류가 개선되고 콩팥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신부전 초기 환자들에게 가벼운 걷기 운동을 권했더니 6개월 후 신장 수치가 안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걷는 동안 몸이 따뜻해지면 피가 부드럽게 돌며 콩팥의 여과 기능이 향상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심장의 적입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혈압을 높이고 염분 배출을 방해합니다. 어떤 분은 화만 내도 다리가 붓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의 순환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찾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자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걷는 것. 이 단순한 3가지가 콩팥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처방입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산책을 시작하면서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무겁다고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100일을 걸으셨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몸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몸은 늘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문을 열어주세요. 몸은 곧바로 반응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작은 실천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그리고 당신의 콩팥이 다시 건강을 되찾는 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콩팥을 지키는 5가지 음식과 생활 습관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몸은 머리보다 솔직합니다. 단 한 번의 선택, 한 모금의 물, 한 숟가락의 짠맛을 덜어내는 일, 그 사소한 행동이 콩팥에게는 이제 괜찮아 라는 신호가 됩니다. 한 어르신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73세, 늘 병원에서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수치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이 탓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어느 날 손녀가 그랬답니다. 할아버지, 같이 산책 나가요. 의사 선생님이 걷는 게 좋대요.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2블록을 걷는 것도 버거웠지만 조금씩 늘려가며 아침마다 햇살을 맞으셨습니다. 3달 후 수치가 안정되고 붓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약보다 손녀가 준 운동화가 더 좋은 약이었어요. 작은 변화는 결국 큰 기적을 만듭니다. 매일 밥상에서 검은 콩 한 숟가락을 더하고 들깻잎 한 장을 곁들이며 수박과 레몬을 조금씩 챙기는 일. 표고버섯을 넣어 국물을 낸 따뜻한 저녁 한 그릇. 그런 일상 속에서 콩팥은 조금씩 숨을 고릅니다. 피로가 줄고 얼굴빛이 밝아지고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심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불평도 경고음도 내지 않지만 우리가 돌봐주면 확실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입니다. 완벽히 지키려다 지치는 것보다 하루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당신이 오늘 선택한 그 한 걸음이 내년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내 몸을 아낄 자격이 있다. 그 다짐이 콩팥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몸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으로는 얻을 수 없는 변화, 그것이 바로 삶의 태도가 바꾸는 건강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싱거운 반찬, 조용한 산책 한 걸음.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콩팥을 살리는 치료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